도나도나 머니돈나 최은숙입니다. 돈나님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소득세 신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매해 4월 15일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2023년이죠. 2023년에 소득을 신고하고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확정짓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게 내놓았다면, 미리 내놓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놓았다면 더 내야 되고, 그것보다 많이 내놓았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돈나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 돈나님의 세금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건물벽에 회계법인이라는 광고판이 달린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인이 몇 해 동안 회계사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무실 주인분의 이메일을 보게 된 거예요. 이메일을 받았겠죠. 그랬더니 이메일 맨 아래 칸 타이틀에 EA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EA가 뭐지?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왜냐하면 회계사를 CPA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A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EA가 뭔지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EA는 세무사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해도 돼? 그래서 물론 되죠. 왜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그런데 CPA가 아닌데 회계사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법인이라고 불리는 회사에서 EA, 즉 세무사가 세금 신고를 대행해 왔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 해 동안 그 세무사님을 회계사님으로 불렀다는 거죠. 회계사님이라고 불렀으니까 CPA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분한테 혹시 회계사세요? 아니면 CPA세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대요. 그렇지만 회계법인에서 텍스 신고를 하셨고 회계법인의 주인이시니까 회계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공인회계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공인회계사가 아니고 세무사, EA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계속 회계사님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이라고 바꿔 부르자니 또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회계사님이라고 부르자니 그렇고, 좀 격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세무사인데 회계사라고 사칭한 게 아니야?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회계사, 어카운턴트죠.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면 그냥 다 회계사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회계사라고 하면 당연히 공인회계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겠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통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백과사전에서 회계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식 명칭은 공인회계사. 이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사의 정식 명칭은 공인회계사라고. 그러니 회계법인의 주인을 회계사라고 불렀고 공인회계사라고 생각했던 것은 매우 합리적인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간판을 세무법인이라고 했으면 세무사님이라고 불렀을 텐데 왜 회계법인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했던 걸까요? 미국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는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고 합니다. 여기서 Certified라는 말이 공인이라는 뜻인데요. 각 주의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해주고 자격의 허가, 유지, 징계, 박탈 등의 자격 관리를 협회에서 직접 담당한다고 하네요.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조지아 스테이트 보드 오브 어카운턴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조지아주의 경우에는요,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우선 대학에서 150점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학점 이상은 어카운팅 관련 과목, 그리고 24학점 이상은 비즈니스 관련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지 CPA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니폼 CPA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이 시험을 통과했으면
회계사가 다 된 거냐? 그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한 뒤에 1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1년 혹은 2000시간 이상을 다른 CPA의 감독 아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년 혹은 2000시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 회계사 시험은 통과한 이 인턴한테 그동안 감독했던 CPA가 확인서를 써주는 거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테이트 라이센싱 서비스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리뷰를 하고 이 사람은 학점도 있고 시험도 통과했고 그리고 CPA 밑에서 실전 경험도 쌓았구나 하고 CPA 라이센스를 그제서야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지아주에서 CPA 자격을 따면 다른 주에서는 CPA로 일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그래요. 물론 주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 등록을 해야 되지만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제가 화면에 나와 있는 걸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어디를 말하는 건데요. 물론 모든 회계사들이 할 수는 있지만 모두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오디트를 하는 공인회계사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 돈을 따로 내고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 및 플랜 당연히 하겠죠. 재무제표 작성, 회계장부 작성, 회계상담 및 자문, 재무계획. 그리고 재무계획을 말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정계획이 아니고요. 캐시플로우 플래닝이나 포캐스팅 등 그런 재무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구조의 이해는 물론이고 무슨 뭐 리포팅을 하거나 레귤레이션을 업데이트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회계사가 되려면 일단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무사는 어떨까요? 세무사는 EA, Enrolled Agent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IRS, 그래서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들을 대리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세무사가 되려면 전공이나 학점이수 그리고 경력 등의 제반 조건 없이 연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세무사는 연방세무사예요. 시험은 연방국세청 IRS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5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은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세무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민을 늦게 왔는데 한국에서부터 숫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카운팅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세무사 자격 시험을 봐서 연방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대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이민을 나이 들어온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세무사가 하는 일은요, 소득세법, 기업세법, 그리고 세무 절차 등의 세금 보고와 세무대리, 그리고 간단한 장부 작성 및 회계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부터 말한 것만 쭉 봐도요, 회계사보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조금 적어진 거는 사실이죠. 자, 그럼 회계사는 뭘까요? 회계사. 지금 공인회계사, 세무사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회계사는 누구일까요? 회계사는 어카운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경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은 공인회계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모두 그냥 통칭으로 회계사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뜻으로 얘기하자면 회계사라고 하면 공인회계사를 주로 뜻하고 세무사와는 좀 구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 등의 세무사가 하는 일은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 안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은 세무사가 하는 일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세금 보고는요, 세무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계 감사나 재무 계획 등이 필요한 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이것도 물어보세요. 세무사는 IRS가 관할하는 것이니까 모든 주에, 당연하죠. 연방 IRS니까 텍스 보고를 할 수 있지만 회계사는 각 주마다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것이니까 모든 주의 텍스 보고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회계사님들은 모두 모든 주의 텍스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그에 대한 보고를 그때그때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나 모두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주의 세금 보고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도표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다른 점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뭐 교육도 다르고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다르고 주로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비용 문제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빠 하실 수 있지만 세무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조금 쌀 수 있어요. 공인회계사라고 하면은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지 모두 통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씩 세금 보고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무사가 하든 공인회계사가 하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문제는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서 뭐 감사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계속 바뀌는 법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회계사 사무실과 세무사 사무실이 다르냐? 왜냐하면 처음에 돈나님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회계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사였다.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무사도 회계 일을 하니까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소리가 아닌데 그렇지만 저는 저는 세무사입니다라고는 말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신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조지아주 한인타운의 한인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렇게 한인업소 안내 이쪽을 보게 되면은요, 회계사 페이지가 보입니다. 회계사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 리스트만 보면 거의 한 30여 개의 회계사 사무실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신문에서는 5곳이 세무사 혹은 세무회계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회계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타이틀만 봐서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세무사는 몇 명 안 되고 회계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라고 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동안 저희 머니돈나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도움이 더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일을 해주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사인지 공인회계사인지 아니면 또 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재정설계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보통 명함을 주시면 거기에 재정설계 전문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어로 CFP가 쓰여 있는지를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을 잘하는 거하고요.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일을 잘하는데 라이센스가 없을 수도 있고 라이센스가 있는데 일을 더럽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CFP가 아닌데 재정설계사라고 말하는 사칭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찐 라이센스, 찐 자격증을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그리고 공인재정설계사 이렇게 2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FP, 재정설계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다 하면은 언제나 구글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구글에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Find CFP.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폰서드 그래갖고 이미 CFP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니까 Find CFP, 그 다음에 요 알자가 중요하잖아요. 알자, 이게 거기서 그게 레지스터드라는 뜻인지 오리지널이라는 뜻인지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레지스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Find CFP 프로페셔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런 게 나올 때 우리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뭐 화면 안 보여주고
무조건 동의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미리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그리 해야 돼요. 무조건 나 알았어, 나 어그리 할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일단 광고는 지우겠습니다. 광고를 지우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 위에 Find a CFP Professional 이라는 칸이 뜹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아하, 그랬더니 몇 마일 반경에서 찾겠느냐 라고 나옵니다. 한 100마일쯤 할까요? 100마일. 100마일인데 저희가 사는 곳은 조지아니까 조지아 USA에 100마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는 뭐 그냥 모든 서비스, 사실 잘 몰라요. 그건 만나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가장 많은 성인 김씨 성을 가지신 CFP가 조지아에 제가 이 100마일 반경에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성. 오! 김형기님? CFP. 노크로스에 사시네요. 일단 이런 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그런데 의외네요. 왜냐면 김씨 성이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둘루스 조지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루스 조지아의 100마일 반경에서 올 서비스 받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성인 이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여기에 켈리 리 CFP, 카렌 리 CFP, 이사벨 리 CFP, 한승 리 CFP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 와이 리, 그리고 뭐 이제 미국 분들은 얼굴도 여기 같이 나오는 분들도 있네요. 그러면 내가 CFP를 찾을 때 그분의 성함을 알거나 아니면 명함을 받았을 때 그 명함에 써 있는 거를 보고 이분이 정말 CFP가 맞는지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을 못 믿으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페셔널 일을 하시는 저의 같이 우리 머니돈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한다라고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처럼 행세하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 머니돈나 하는 중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번에는 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 조회수가 한번 찾아볼까요? 없기만 해봐라. 자, 조지아 USA로 치겠습니다. 반경 100마일에 9입니다. 우리 조이스는 라스트네임이 9예요. 9. 자, 찾아보겠습니다. no! 조이스가 언제적 사진이야? 조이스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조이스 머리 잘라. 이거 안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혹시 싶어서 제가 CPA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A도 역시 구글님한테 어떻게 찾는 게 좋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PA가 맞는지 한번 찾아봐라. CPA Verify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CPA Verify라는 그런 웹사이트 이름이 딱 뜹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미 찾아봤고 이런 이름으로 찾으면 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art Search.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Search by individual. 그 다음에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뭐 license 등등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넣으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먼저 제가 라스트네임이 초이니까 초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넣지 않겠습니다. 스테이트는 조지아를 제가 따로 설정을 해서 한번 최씨 성을 가진 CPA가 조지아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많겠죠. 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고 search. 오, 상당히 많은 CPA들이 조지아에 계신 것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뭐 웬일인지 모르지만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뭐 와이오밍 거도 뜨긴 떴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lapsed,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경우, expired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액티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액티브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한번 제가 조이스 9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이스 9. 9C는 사실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한 방에 한번. 조이스. 9 조이스 윤. 미들네임을 윤으로 쓰네요. 그리고 여기 액티브라고 여기 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뷰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조이스 윤 9C의 CPA 서티피킷 넘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슈된 날짜, 익스파레이션 데이트 이런 게 떠 있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조이스 9에 개인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이 나오진 않지만 조이스 9가 CPA인 거를 증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30 몇 개의 그 광고 중에서 만약에 5개의 세무회계법인을 빼고 30개 정도 남는 회계법인을 여기에다가 해본다면 그러면 정말 공인회계사가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시 스타트 서치로 가서, 사실 저희가 라이센스 넘버는 알 수 없으니까 성함으로 찾으면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회계사님 성함을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많은 성씨 중에 하나인 리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리로 하고 그 다음에 조지아로 하고 search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데 자, 이 리절트를 보시면요, 176개가 나왔어요. 여기 알라바마도 있고 뭐 버지니아도 나왔지만 어쨌든 제가 왜 조지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두 8페이지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 페이지에 만약에 100명이 나오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찾아보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리시성을 가진 분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규갑 맞네요. 여기 있네요. CPA라고. 죄송합니다, 이규갑 선생님.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이규갑 선생님께서 CPA인 거를 증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서치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맡아서 해주시는 분이 정말 프로페셔널인지를 찾아볼 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 물론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분을 찾아서 제가 컨택을 해서 비즈니스를 계속 그분하고 하십시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CFP가 맞나? 정말 CPA가 맞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세상에 사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정설계사 CFP 그리고 공인회계사 CPA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뭐 변호사도 찾을 수 있고 또 부동산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 분도 찾을 수 있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딘가에 등록을 하셨을 테고 그 등록된 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일을 맡기실 때에 좀 더 확실한 분한테 일을 맡겨야 되겠다 싶으시면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다른 점을 짚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